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아침 7시 전에 나와가지고 깜깜해서 못 할 때까지 소나무 던지를 하니까, 그래 집에 식구들이 적당히 좀 하라고, 허리 안 좋으니까. 그러는데도 중독성 있어요, 끈질을 보대. 이거 만드신 지 얼마나 됐죠? 작년 겨울에 만들어. 기초가 잡혀 있으면 바닥까지 다 해서 한 3일이면 해. 근데 어디에서 시간이 되냐면 이렇게 깎아내고 파내고 이렇게 하는 삽질이 시간이 많이 돼. 돌을 여기까지 못 가져오니까 저쪽 담에다 놓고 돌을 하나하나 날려야 돼. 집안이 마사로 된 산을 깎아서 만든 집안인데 그냥 흘러내려버려, 물이. 그리고 장마에는 여기 하수구가 그냥 그 마사 모래가 가득 차는 거야. 가득.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물을 계속 줘야 되고 장마에는 막 흙 흘러내리고, 그래서 안 되겠다, 이거를 좀 한번 끊어줘야 되겠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을 넣어서 이 높이만큼 이렇게 올려서 이제 모래가 쓸릴 정도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경사를 줄이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긴 한 거예요.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데,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들 방수구 깔고 이렇게 뽕퍼프로 많이 하더라고.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한참 보면서 설계 구상을 많이 했어. 이거 물 떨어지는 소리도 만드는 거예요. 굵은 소리가 없어지고 털털털털 하는 부드러운 세밀한 소리로 바뀌잖아요. 이걸 딱 치면 소리가 굵고 거칠어지는 거지. 그래서 이 폭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튜닝이 된다니까. 여기가 지금 총 몇 미터 정도 돼요? 한 6, 7m 되는 거야. 지금 양 옆으로는 현무암 들어갔고 철평석이라고. 철평석이요? 옛날에 보면 구들장. 구들장. 저 현무암 자갈도 예. 이 검정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그래요. 네. 근데 빨간 걸 포인트로 해서 샀는데 검정 걸 살 걸 하는 후회가 좀 되더라고. 너무 튀었어.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뭘 심을지 모르니까 그냥 얹어놓은 거고, 이 배울 안에 있는 거는 시멘트하고 밖에 가면 이게 구멍이 많아가지고 볼이 가벼우니까 물살이 세면 볼이 흘러내려. 그러니까 시멘트에 예, 꽂을 수밖에 없네요. 예. 방수포를 깔고 그다음에 부직포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구멍 파가지고 집수정을 이렇게 묻어요. 집수정이 이게 제일 큰 거야. 그 집수정에 물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수중펌프가 있어서 수중펌프에 저 위로 올리는 거니까. 근데 집수정을 밀어넣으면서 방수포가 어디가 찢어진 것 같아. 그래서 이 물이 새요. 물이 새는데 미처 생각 못했던 게 전화위복인데, 이게 물이 계속 차 있으면 일단 물비린내 나. 겨울에 여기 물이 차 있으면 얼어가지고 터진다.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빼야 되는데, 잘 됐다. 조금씩 빼는 게 많이 새지 않고 물 채워놓으면 하루도 버티니까 잘 됐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현무암 한 팔레트, 매주석이 저 계단안이라고 한 팔레트에다가 한 6개 정도 더 샀어요. 그 다음에 철평석 한 팔레트, 현무암 자갈 20kg짜리 4포대, 운송비. 그 다음에 이게 무거우니까 여기 지게차 좀 큰 거 불러야 돼. 지게차 이거까지 하면 뭐 100 몇십만 원 들었는데, 그리고 이제 모타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. 10만 원 정도. 그 다음에 요거 집수정 2개, 위에 하나 밑에 하나.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는 세탁기 파이프. 그럼 지금 여기 호스 묻을 때는 부직포랑 방수포 깔기 전에 먼저 호스부터 묻고? 아니, 돌 놓을 때. 돌 놓을 때요? 이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호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돌에 눌려가지고 이게 짜부라들면 물 안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게 안 되니까 호스 위에는 돌이 안 올라가게 돌하고 돌 사이로 이렇게 피해서 한 거야. 한 달에 보통 얘 때문에 전기요금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고요? 아이, 모터는 전기요금 얼마 안 나와. 청화꽃인가 등심꽃인가 이게. 꽃 폈을 때 엄청 이쁜데 그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. 콘크리트 위에 흙 조금 있는 데에 있는 거거든. 근데 물이 흐르면 물이 조금씩 흡수돼 가지고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제가 보니까 개울가를 만들면 이런 선이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. 은사초라든가 이렇게 선들이 옆에 있으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.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2번 무너지고 지금 3번째 싼 거예요. 근데 3번째 쌓고 장마가 2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,
두 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흙에다가 돌을 얹어 놓으면 무너져. 제일 큰 돌이 지면 밑에 한 줄이 있다고 보면 돼. 아, 그러면은 지금 지면에서 한 1m 정도는 더 박혀있는. 그렇죠. 1m 정도 박혀.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는 돌들은 돌하고 돌이 서로 물고 있어야 돼. 얘하고 좀 닿는 게 좀 부족해. 그러니까 이 돌을 끼워 넣은 거예요. 서로 물고 있어야 된다고, 돌들이 서로 물고 있지 않고 장마철에 이 비 오면 그냥 다 빠진다고. 그러면 흙이 빠지면 흙 위에 올려놓은 돌을 밑으로 깔아앉게 돼. 그래서 첫 9번이 무너져, 9번. 아, 높고 낮고 상관없어. 돌끼리 물고 있지 않으면 무너져. 무조건 돌끼리 물고 있어야 된다. 적종 사다가 묘목 심은 거예요. 근데 소나무를 그냥 처음 나오는 대로 그냥 키우면 얘 조금만 나무는 한 이만큼 정도 크고, 저렇게 큰 나무는 그냥 놔두면 1년에 한 이만큼 정도 커요. 그 중에 내가 살릴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똑똑 따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이만큼씩 살리고 또 내년에 또 이만큼씩 살리고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. 난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꽃이 다 나무꽃만 있어요.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안 잘랐는데 작년에 습설 많이 왔잖아요. 습설 많이 와가지고 이게 눈 때문에 처지고 찢어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, 이 가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. 앞으로 습설이 계속 올 텐데, 그래서 이게 좀 가지를 짧게 전지를 해준 거예요. 저는 이 소신이 뭐냐면, 아무리 이쁜 꽃도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쳐봐.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일단 사. 그리고 아무데나 심어놔. 그리고 몇 달 이렇게 지켜보면, 얘는 특성이 이렇구나. 어디 심으면 자리가 적당하겠네. 그러면 저는 아무 때나 옮겨요. 겨울에 옮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옮기고 싶은 때.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이 큰 단풍나무였어요. 근데 워낙 땅이 막 건조하고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수영이 틀어져가지고 작년 겨울에 싹 잘라버렸어요. 가지를 다시 받으려고. 그래서 이 가지들이 올해 새로 나온 가지. 쌩쌩하잖아요. 그래서 단풍나무는 키우시다가 내가 이 수영이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 자기가 키를 얼마 정도에서 내가 수영을 다시 잡고 싶다.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냥 과감하게 탁 잘라버리면 거기 밑에서 막 싹이 막 나와요. 그래서 수영을 다시 잡으면 목수국인데 일찍 전지해가지고 벌써 다 싹이 나오잖아요. 보통은 이거 전지를 안 해주면 꽃이 만개했을 때 장마를 맞아요. 그래가지고 막 꽃들이 다 처지고 막 새까맣게 막 변하는데, 이렇게 하면 장마 지나고 꽃이 피고, 여기 꽃이 한 송이 필 게 지금 잘라줘서 꽃이 세 송이 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꽃 수도 많아지고, 목수국이라서 하얀 꽃 피는데 이게 겨울로 가면서 분홍색으로 바뀌어요. 꽃이 분홍색 단풍 드는 것도 볼 수 있고. 5월 말쯤 쳐요. 이거는 5월 초쯤 친 거예요. 이거하고 쟤는 좀 너무 일찍 쳤어요. 쟤는 너무 길잖아요 지금. 저 상태에서 앞으로 더 자라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꽃이 처질 가능성이 많죠. 그리고 저는 목수국을 사면 한 2년은 꽃 안 보고 나무를 성장시켜요. 꽃 보면서는 나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더디죠. 더디고, 이게 그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커가지고 꽃 무게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꽃 달고 있는 동안 처지면서 수영이 흐트러지거든. 그래서 저는 목수국은 한 2년 정도는 꽃 안 보고 수영을 잡는 기간.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저 목수국들도 내년까지 꽃 안 볼 거예요. 관리는 주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 하루만 관리하면 할 수 있고, 근데 평일에 요새는 7시 반 넘어도 환하니까 집에 일찍 오면 조금 장미 대대딩 같은 거, 그런 거는 수시로 눈에 보일 때마다. 그리고 잡초는 내가 날 잡고 잡초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엄청 힘들고, 보일 때마다 뽑아야 관리할 수 있고.